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25일 한가위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종교 활동을 하고 오는데 비가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곳 분당은 최소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 활동 마치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HLB의 나노코박스,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지난 간밤에 우리 시간으로 자정 무렵에 올라온 기사 하나 소개를 하고 글로벌 시장이 조금 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HLB를 검색을 하다가 어느 유튜버님의 40만원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마디 하고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30대 이러한 젊으신 분들께서 쓰시는 건데 40만원을 간다 또는 100만원을 간다? 왜요? 1억 간다라고 그러면 더 좋죠. 물론 후일에 시장에서 40만원, 100만원 이렇게 평가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앞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것만 믿고 지나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최소한 저희 세로이의 식구님들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베트남의 어떤 소식을 듣고 리보세라닙에 또는 에스모에서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프린트도 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하면서 차분히 현실에 충실하면서 시장을 또 받아들이면서 차곡차곡 후일을 기약을 하면서 저점을 사고 고점 일부 아주 극하게 조금씩 팔기도 하고 다시 조금 밀리게 되면 사서 평단가를 낮추는 후일까지 중장기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40만원도 기대하고 50만원, 100만원까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40만원 간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이렇게 얼마를 간다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지금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3만원 정도의 HLB가 있어서 앞으로 40만원 가면 10배거라고 그러죠. 10배 못 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현재는 아직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승인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도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차분하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또 그러한 영상을 보고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면서 또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러한 것은 오히려 되레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차분하게 현금으로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러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밤에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잠시 살펴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1.78%가 하락을 61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3,97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2.19% 330포인트에 14,700, 15,000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고객 예탁금은 65조 6천억 원에 해당하고 신용잔고는 24조 9,497억 원. 환율이 걱정이네요. 3원이나 올라서 1,175원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일단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굿모닝 베트남의 2021년 9월 20일 어제 20시 15분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넘어서 올라온 시간입니다. 나노코박스 비상허가 즉 긴급 승인을 위해 2번의 승인 단계가 남았다 이렇게 이예훈 기자님께서 올려줬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또한 약품 및 의약품의 유통 등록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건부의 긴급 면허를 제한하기 전에 포위의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포위의 효과, 델타 변이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겠죠. 현재 미국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간밤에 다우존스와 나스닥에 거의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8월 19일 유사시 보건부의 코비드-19 백신 유통 등록 지침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이 안전을 위해 임상 3상 중간 평가 결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방 효과는 이미 이용 가능한 면역성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다. 보건부에 긴급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면허 신청서는 국립생명공학연구윤리위원회와 의약품 및 의약품 유통 등록증 발급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나노코박스의 경우 보건부의 지시에 따른 기록 요건을 충족시켰다. 현재 이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보고에서 안전성, 면역성, 보호 효과 등을 평가받고 있는데 이 보호 효과, 프로텍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8월 6일 제조사는 나노코박스를 주입한 그룹과 코비드-19으로부터 회복된 그룹의 면역 유전성 결과를 비교하면서 호치민 파스테르 연구소의 2단계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의 보호 효과를 약 90%로 추정을 했다. 9월 18일 윤리위원회는 3단계 중간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오후에 개최가 됐었고요. 안전성 및 면역성에 대해 백신을 검토한 위원회는 아직 보호 효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 결과를 라이선스 검토 회의를 지속하는데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호 효과 또한 윤리위원회는 연구팀의 지속적으로 승인된 의전에 따라 보호 효과를 평가하고 연구 결과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며 면역 유전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를 추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잘 데이터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면 긴급 승인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늦어지면 긴급 승인이 조금 다소 늦어질 수가 있겠고, 따라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비상 허가문 앞에 2번의 승인 단계가 더 남았다. 만약 승인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회는 백신 프로파일을 계속해서 보완할 것을 제조사에 요청할 것이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자문위원회는 보건부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허가를 허가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그 이후 백신은 보건부가 승인한 수량과 계획에 따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나노코박스를 주입하는 사람들은 3비단계 연구에 참여하는 그룹과 유사하게 안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윤리위원회가 8월 28일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가 자문회의 대표는 20일 윤리위원회로부터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승인 보고서와 최신 문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그런 자문화 전문가들은 서둘러 작업해 자료를 받자마자 가능한 빨리 회의를 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노코박스는 나노젠 회사가 연구하고 개발한 코비드-19 백신이며 이 백신은 면역 반응을 자극하기 위해 nCoV의 가장 적합한 무해한 항원 조각 단백질을 사용하는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가 됩니다. 백신 과정은 28일 간격으로 2회 주사로 구성되고, 현재 나노젠은 호치민시에 있는 사관학교 파스테르 연구소와 협력을 하여 백신 3단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으로 인해서 1,000명당 3회, 12,000명당 3비 25마이크로그램의 투여량을 사용하고 있고, 연구팀은 3단계 실험에서 13,000명을 대상으로 2번의 주사를 완료했으며 백신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보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현재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혜윤 기자가 베트남 소식,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트남의 그런 현 상황을 보게 되면 9월 20일에 호치민시는 5,171명, 빈증이 1,410명, 총 8,681명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2회 접종기간 단축을 허용했다.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주사 기간 단축과 지방과 시가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지만 제조사인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근거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이런 내용은 비상허가 긴급 승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호 효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증가하는,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테이퍼링의 미국의 FOMC의 촉각을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네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도 같고, 지금 시각이야 나스닥의 선물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보이지만은 9월 말 추석이 맞춰지면서 11월이 되면 10월 말부터는 실적으로 움직일 것은 같지만, 그 이전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의 관점을 식구님들은 면밀하게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HLB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긴급 승인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 보호 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022년 초에 생산 제조가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조금 더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따라서 공매도나 단기 세력의 가격 조정에 대한 것은 함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현재 놓여 있죠. 어느 순간에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그것이 단기간에 또 자료를 제출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매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승인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생산 제조 본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2년 상반기 초 또는 상반기 그러한 시간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HLB의 주가의 가격면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긴급 승인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스테디하게 천천히 조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가위 비가 오는 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마무리 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귀경을 해야 할 것이고, 저 역시 오늘 오전 일을 보고 또 지방에 계신,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장인어른이 한번 뵙고 오는 그러한 시간도 저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고 좀 여유로운 투자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고 건강 유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잘 명절 지내시고 명절이 마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